출혈이 덜할 것을 기대하면서 선택하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약을 복용하셨는데 출혈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약물 유산의 가장 큰 단점은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현진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인공유산이라고도 불리는 낙태에 관한 것입니다. 낙태는 임신을 인공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인데요. 많은 분들이 예기치 않게 임신을 경험하게 되면 병원에 내원하시기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낙태약이나 낙태 시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건강과 다음 임신을 위해서는 안전한 유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신 중절 방법을 흔히 수술만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약을 복용해서 임신을 종결시키는 약물 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가 원하고 동의한 의료 행위더라도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에 대한 합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고 2020년 12월이 지나 낙태죄 처벌 조항이 폐지된 상황인데요. 따라서 임신 14주까지는 정부에서 낙태 전면 허용으로 개정안이 착수된 상황입니다. 임신 14주 이내에서는 어떤 조건 없이 인공 임신 중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낙태의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일단 수술적 방법은 자궁으로 기구가 들어가서 소파술이라고 불리는 어떤 수술을 통해서 유산을 시키는 방법이고, 약물 유산은 임신을 중단시키는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아서 유산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유산 과정 자체가 100%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약물 유산 방법이 만약 아프지 않게 하려고 출혈이 덜할 것을 기대하면서 선택하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약물 유산이라 하더라도 통증이 심할 수 있고 출혈량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단지 임신 중절 수술은 아무리 안전하게 하더라도 마취에 따른 합병증, 그리고 자궁 청고음 가능성, 자궁 경부의 손상 가능성, 염증, 자궁 내 유착, 다음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는데요. 반면 약물 유산의 경우에는 자연 유산과 같은 과정을 겪으므로 다음 임신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산부인과 학회와 WHO에서는 임신 초기에서는 수술적 방법보다는 약물 유산을 먼저 공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10주 이상부터는 약물적 유산에 대한 실패율이 높아져서 수술적 방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유산의 종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그리고 메소트렉세이트 세 가지 약물이 있는데요. 임신낭이 자궁에 착상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미페프리스톤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억제해 그 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미소프로스톨은 임신을 지탱하는 자궁 경부를 부드럽게 열리게 하고 자궁을 수축시키는 약이어서요. 태아의 조직과 수태물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소트렉세이트는 항암제 종류 중에 하나이고 자궁의 임신 때 쓰이는 약물인데요. 항증식 작용을 해서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미프진이라고 불리는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물은 아직 식약청에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약이므로 나머지 두 가지 약물을 이용해서 약물 유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리일이 지나 임신 테스트를 했을 때 두 줄이 나오시면 정확한 임신 진단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필요에 따라 임신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 내 임신이 확인이 되면 수술적 방법과 약물적 방법 중에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두 방법 모두 유산이 이루어지더라도 마지막 내원일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임신이 잘 종결됐는지, 불완전하게 남아있는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출산하는 듯한 통증은 아니지만 그 자궁이 수축되는 어떤 통증, 그리고 출혈은 유산의 과정이므로 수술적 과정, 약물적 과정 모두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이 외에도 두통, 현기증, 오심, 구토, 설사나 미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약물 유산의 가장 큰 단점은 약물 유산의 실패입니다. 약을 복용하셨는데
배가 하나도 안 아프고 출혈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좀 기다리다가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시술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소파술을 한 경우랑 다르게 이게 흡입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유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약물 유산에 대한 실패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인공유산이 잘 되었는지 초음파 확인하고 의사의 진료하에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솔직히 의사의 진료와 감시하에 복용하시기만 하시면 그렇게 크게 제한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궁 내 임신이 확인이 돼야지 약물 유산이 진행될 수 있고요. 만약에 자궁 내 임신이나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메소트렉세이트라는 약물이 임신 초기에만 발견하면 자궁 내 임신도 약물 유산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수술적 방법과 약물 유산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나을지 의사의 판단 하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절과 약물 유산 이런 걸 혼자 고민하기 전에 임신을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변 임신 테스트기가 두 줄이라고 해서 꼭 임신이 진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 내 임신을 확인한 후에 이후에 약물 유산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약이더라도 불법적으로 유통돼서 들어온 가짜 약들도 넘치고 약물 유산의 실패로 불완전한